어, 좋은 성관계를 위해 필요한 건 저는 몰라요. 노코멘트 할게요. 그 뭐라고요? 좋은 성관계. 잘못 들었네. 기대하는 바를 이해하는 거요. 그 일이 성사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서 좋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중요한 점? 달력에 표시하세요. 인내와 이해요.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더 사랑해야 해요. 그래야 그 마음이 좋은 성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아유, 자연스러워야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마음, 맞아요. 그리고 잘 듣기. 이젠 25살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불꽃 튀는 원나잇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잘 들어야 해요. 잘 좀 들어. 나이 들수록 좋아져요. 이게 다 섹스에 관한 거예요? 큰 숲은 작은 숲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질문을 잘 이해한 게 맞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 몸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분은? 내 몸? 지금 섹스 얘기하는 거지? 난 당신 모든 게 좋아.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지. 내 몸에서? 그래, 당신 몸에서. 당신 몸엔 최고지. 볼륨감도 있고. 자꾸 더워지네. 섹스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아이들. 전 대답 안 대박적으로요? 전통적인가요? 모험적인가요? 저희는 모험적일 시간이 없었던 것 같네요. 중간이요. 중간이요? 1에서 10까지 중에 현재 성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세요? 나는 8점. 10점. 난 충분히 만족해. 행복한 남자야. 가끔은 1점. 오답이에요. 7점. 7점은 안 돼. 7점이야. 8점? 7, 8? 7은 왜 안 보통 돼? 잘 1부터 10인데. 모르겠으면 편안한 숫자로 7을 선택하니까. 아니야. 맞아. 8.5는 좋은 점수야. 난 완전히 10점이야, 여보. 당신의 섹스를 표현해줄 노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보이즈투맨. 사랑을 줄게요. 베리 화이트. 사랑하는 순간들. 기가진이 아니, 어쿠스틱 섹스 플레이리스트 틀어줘.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지휘관이었던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선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달에 발을 내디딘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그런데 암스트롱은 달을 떠나려고 사다리에 다시 올라타기 전에 뜻모를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고르스키 씨. 나사의 임무통제관은 그가 소련의 경쟁 우주 비행사를 언급했다고 추측했지만 열심히 찾아봐도 그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돌아온 후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암스트롱은 고르스키 씨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한동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2005년 고르스키 씨는 세상을 떠났고 그제야 닐 암스트롱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죠. 1930년대 어린 소년이었던 그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공이 날아가 이웃집 마당에 떨어졌죠. 그 이웃이 고르스키 부부였어요. 마당에 공을 주우러 갔을 때 어린 닐 암스트롱은 고르스키 부부가 소리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섹스? 섹스를 원해? 이웃집 꼬마가 달에 가기 전엔 어림도 없어. 많은 시간이 흘러 닐 암스트롱은 달 위에 선 채 헬멧 속에서 활짝 웃으며 오하이오에 있는 아저씨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준 거죠. 행운을 빕니다. 고르스키 씨. 이번 세션은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불꽃이 꺼진 후에 회복하는 방법도 살펴보죠. 저희는 일부러 이 주제를 메리지 코스의 후반부에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의 모든 부분이 성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성관계도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요. 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잔디깎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번 줄을 당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기계라도요. 쉽게 시동이 걸리지 않죠. 저는 어릴 적 더운 여름날에 생생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창고에서 낡은 잔디깎기를 가지고 나와 열심히 시동을 걸려고 하셨죠. 계속해서 시동 거는 줄을 잡아당기셨어요.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아버지가 점화 플러그를 뽑아서 손수건으로 닦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플러그를 제자리에 꽂고 다시 한번 당기니 바로 시동이 걸렸어요. 잔디깎기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불꽃이 강력한 불을 붙게 하고 불꽃을 만드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정서적 연결이에요. 정서적 연결은 좋은 성관계를 만들고 좋은 성관계가 더 깊은 정서적 연결로 이어집니다. 성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최고의 바디 랭귀지예요. 친밀감, 위로, 사랑, 보호에 대한 욕구와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행위이고 삶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가끔은 다양한 이유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성관계는 결혼관계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제 부부의 성관계에 불꽃을 일으키는 5가지 비밀에 대해 살펴보죠. 첫 번째 비밀은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배우자라 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고 부끄러움을 내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세션에 대해 긴장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일단 시작해보면 나중에는 점점 더 이야기하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영화와는 다르게 현실 세계의 성관계는 항상 환상적이진 않아요. 우리는 모두 성생활에서 좋은 시간도 어려운 시간도 다 겪을 거예요. 사실 불꽃을 꺼버리는 문제는 성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죠. 부부는 삶의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다양한 압박감으로 힘들어할 수 있어요. 불안과 스트레스는 좋은 성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런 감정은 직장이나 질병, 가족의 죽음 때문일 수도 있죠. 불임으로 힘들어하는 부부에게도 압박감이 있고 어린 자녀의 양육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부도 있죠. 니키와 저도 자녀가 어릴 때에 겪는 압박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넷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 니키와 저는 3일 동안 단 둘만의 휴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휴가를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저희 부부의 성생활에 꺼져가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원했어요. 3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불붙길 바랐어요. 하지만 둘째 날이 지나고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제 몸이 다시 성적으로 열정적이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고 우울해했어요. 그날 밤 펑펑 울었죠.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니키와 계속 대화하고 또 대화하면서 그제야 이해받는다고 느꼈어요.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함께 이겨내면서 큰 변화가 있었죠.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했어요. 그때는 정말 긴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막내가 18개월쯤 됐을 때 몸이 예전처럼 다시 반응하게 됐죠.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에 대해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오해가 쌓이거나 외로움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서로에게 하는 것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성생활에 대해 대화를 해야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욱 친밀해질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관계를 가질 때 가장 즐길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무엇이 흥분되고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정서적 연결과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아마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냥 섹스는 대화 주제가 아니었어요. 네. 섹스에 대해 얘기하지는 않은 거죠. 그냥 하죠. 제가 13살, 14살쯤 됐을 때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셔서 핑크색 책을 밀어놓고 나가셨어요. 성에 관한 101가지 궁금증이었죠. 그게 다였어요. 그게 저희 집에서 성에 관련된 처음이자 마지막 언급이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중동 문화에서 이 주제는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 시간이 좀 걸렸죠. 서로의 기대와 불만족에 대해 편하게 대화할 수 있기까지요. 그런데 저희는 같이 노력하고 모든 영역에서 친밀함을 위해 노력했죠. 정서적으로도요. 정서적 단계의 노력도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훨씬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좀 어색하게 시작했어요. 같이 침대 위에 있을 때요.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좋아하지 않는지 얘기했는데 그때 기분이 조금 그게 별로였구나. 아니,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냥 등 돌리고 잠이나 자야겠다. 그때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시간이 몇 년 지난 지금 보상받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만지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절대 제 생각을 몰랐을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섹스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할 때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부부의 성관계에서 무언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기 쉽고 나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부부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해결이 가능한 문제예요. 절대 성생활이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만난 많은 부부들이 말하길 작은 문제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건 낯선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랐고 불편했다고요. 중요한 점은 성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예를 들어 발기장애나 성관계로 인한 통증, 질경련 등의 문제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 일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함께 도움을 구하고 부부로서 같이 좋은 성생활을 만들고 싶다는 의미에서 동행하며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저에게 찾아오셨던 많은 부부들은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거였어요. 성적 문제를 다루는 데 익숙한 제3자가 개입되어 있으니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죠. 제가 항상 하려는 일은 부부가 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처음으로 함께 앉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죠. 부부에게 실제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이 많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며 한 팀이 되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좋은 성관계를 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출하시고 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 남는 방을 새놓으셨는데 저는 그 새 들어 살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어요. 그게 제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데 큰 영향을 미쳤죠.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결국 오랜 시간 상담을 받았죠. 2년 동안 집중적인 상담을 받았는데 그게 막 끝났을 때 P를 만났어요. 저희가 처음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을 때 도중에 문득문득 성폭력을 당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난 못할 것 같다고 했죠.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제 스스로에게 말했죠. 필은 내 남편이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해치지 않을 거라고 계속 제 자신을 이해시키는 훈련을 해야 했어요. 특히 친밀함을 형성하는 영역에서는 필도 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끌어줬어요. 정서적으로도요. 조심스럽지 않거나 아내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치? 맞아. 아내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제가 그런 것처럼 아내도 기쁨을 맞아. 느낀다는 걸 알면 행복하거든요. 한쪽만 받는 입장이라면 친밀함의 의미를 상실한 거죠. 그건 그냥 자기 만족이잖아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쌍방향이 아니라. 맞아. 만약 여러분이 부정적인 성 경험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고 그게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성관계에 대한 대화를 처음 시도할 때 좋은 성생활에 관한 책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세요. 저널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대화를 보세요. 서로 이해하기.
몇 분간 여러분이 자라면서 성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았는지 대화해 보세요. 성장 환경이 성관계에 대해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 또는 도움을 주었는지도 얘기해 봅시다.
부부의 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비밀은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성관계는 결혼 생활에서 단지 케이크의 장식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케이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죠. 미국의 부부 상담가 미셀 바이너 데이비스는 성관계가 없는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적 에너지를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재발견해야 한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한다. 활기차고 흥미롭고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익숙함은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죠. 따라서 부부의 성관계에서 익숙함은 불륜이 새로움과 다른 만족을 줄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하고 쉽게 포르노의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신라와 저는 결혼해서 성관계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지속적으로 즐거울 수 있고 평생 열정적이며 부부가 더욱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얼마 전 타임즈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좋은 성관계를 갖기 가장 좋은 나이는 66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즐길 수 있는 거죠. 저희는 확실히 아직 성적으로 둔감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 벌써부터 둔감해져야 하죠?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결혼 생활 내내 섹스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어떠한 모습이든요.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겠죠. 저희 부부는 아직 섹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게 저희 토요일 저녁의 일상이에요.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80대가 되어도 결혼 생활에서 로맨스를 느낄 수 있고 애정을 표현하고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죠. 사람은 스킨십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어요. 인간 관계에서, 특히 친밀한 관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리즈를 사랑해요. 아내는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저희는 여정을 함께하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아름다워 보일 거라 생각해요. 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성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우선시하고 물리적으로도 그 공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죠. 요즘 부부들에게는 전자기기를 침실 밖에 두는 것이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침대에서 SNS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는 것도 로맨스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휴대폰을 알람시계로 사용하는데요 라고 하세요. 알람시계는 마트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여러분의 성생활을 위한 최고의 투자죠. 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창의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조명의 밝기를 조정하거나 촛불을 밝혀서 더 관능적이고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누가 리드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항상 같은 방법으로 틀에 박힌 사랑을 나누기가 너무 쉬워요. 창의적인 성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기쁨만을 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방법을 찾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때는 조심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접근하세요. 성관계에서 창의적인 도전을 해보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이 부분을 노력해야 해요. 저희 부부에게 잘 맞았던 방법 중 하나는 다른 환경으로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반복되는 루틴으로 둔해질 때면 이런 시도가 다시 불꽃을 일어나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죠. 불꽃을 유지하기 위한 세 번째 비밀은 기대하기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성적 요소는 우리의 마음이죠. 성적 불꽃에 대한 우리만의 사적인 용어와 은밀한 신호를 만드는 것은 기대감과 욕구를 일으킵니다. 좋은 성관계는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성관계는 아침 식사 때부터 시작될 수 있죠. 사랑을 나눌 준비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서로를 자극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보다 긴 키스, 배우자를 가까이 껴안는 것, 기대되는 마음을 담아 낮에 문자를 보내는 것으로도 부부 사이의 성적 에너지를 끌어오르게 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가끔 배우자를 위해서 사랑 나누는 것을 자제하고 참는 것을 의미할 때도 있죠.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방법 중엔 참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대감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로맨스예요. 로맨스는 우리를 둘만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깨우고 감각들이 살아있게 하죠. 기대감을 증가시키고 좋은 성관계를 위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로맨스는 다리 역할을 해요. 현실의 일상과 성적 관계의 사적인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해결책도 되죠. 기계적이고 지루한 것을 막아주며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서로에게 로맨스를 표현하는 것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아도 돼요. 그저 배우자가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일상에서 벗어난 거라면 충분하죠.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로맨스는 배울 수 있어요. 준비됐어요.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 중 하나는 결혼 관계에서 로맨스를 잃는 거였어요. 사실 본가에 갔을 때 제가 예전에 공책에 그렇게 쓴 걸 봤어요. 그리고 그게 가장 두려웠죠.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봐도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런 로맨스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부들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연애 감정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깨닫기까지는요. 저는 남편한테 다양한 모습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네, 이제 저희는 사소한 감정도 표현할 수 있게 됐죠. 심지어 외출할 때 애들이 부끄러워할 때도 있어요.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애들을 아니, 부끄럽게 저는 해요. 그냥 셀리 손을 저는 잡을 항상 뿐이에요. 도망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네, 저도 조금 더 로맨틱해지고 싶은데 근데 더 노력해야죠. 아니에요. 당신 그 자체로 좋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로맨스의 적이 있는데요. 바로 포르노에 대한 쉬운 접근성입니다. 최근 포르노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그 파괴력이 굉장하고 흔히 부부 성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배우자를 조건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 여자분은 남편이 지하실에서 포르노를 보느라 자신에게 스킨십을 안 한 지 4년이 지났다고 했죠. 포르노는 삶의 빈 공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일상으로 채워지지 않은 영역으로요. 사람은 어느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한다고 느끼면 다른 어디선가는 본인도 힘을 가지려 해요. 포르노가 그걸 해주는 거죠. 환상 속의 힘이요. 하지만 배우자는 무의식 중에라도 느낄 수 있어요. 결국 부부는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 행동은 배우자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들의 반응 중 가장 큰 토로는 불륜을 저지른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배우자보다 그 환상을 더 선호하고 배우자에게 거절감과 버림받은 느낌을 줘서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당신과 상관없는 거야. 그냥 내가 혼자 즐기는 거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가까이 연결된 관계에서는 그런 걸 다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부 사이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걸 삶의 문제로 직시하고 외부 도움을 구해보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예방법,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해 체계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점은 수치심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수치심이 사라지기 전에는 결코 나아지지 않아요. 수치심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제발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포르노 중독이었어요. 이 사실을 해도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정말 긴 용서의 여정이었어요. 일을 시작했는데 근무 시간이 길었어요. 그게 건강하지 않은 습관의 온상이 되었죠. 의식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특히요.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혼자 고립되어 있었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나는 혼자야. 아무도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아.
하지만 사람들과 얘기하고 솔직해지는 게 앞으로 나아가고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너무 고통스러웠죠. 마음이 다치고 신뢰는 깨졌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결혼을 지키는 것이 내가 도망가거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최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먼저 정리하고 함께 만나서 화해하고 나아가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네, 공동체가 중요하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수록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더 안전함을 느껴요. 상대방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최대한 비판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만약 포르노 중독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적절한 상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 여성분이 딸의 남자친구가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걸 보며 그 모습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관계는 머릿속 상상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 상상이 결혼을 거의 파괴할 뻔했죠. 배우자와 건강한 성적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상상을 하는 것은 선택지에 없습니다. 사랑을 나누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기대와 흥분을 자극하는데 마음을 긍정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성적인 생각을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하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 로맨틱한 생각을 하면 부부는 더욱 친밀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저널에 있는 다음 대화 주제로 넘어가죠. 가장 로맨틱한 순간들. 이 시간에는 로맨스에 집중해서 마음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중 가장 로맨틱했던 순간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최근의 일이든 혹은 첫 만남이든 앞으로 있을 로맨틱한 시간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 비밀은 반응하기예요. 결혼 생활에서는 성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줄 수 있는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해요. 천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 생활의 성적 반응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남편의 75%와 아내의 25%가 더 잦은 좋은 성관계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배우자가 자기에게 더 많이 반응하고 갈망을 보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적 반응이 배우자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죠. 그 조사에서 한 남성은 남편들을 대표하여 말했어요. 아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거절당한 기분이 들어요. 아내는 성관계를 거절한 것이겠지만 저는 저 자체를 거절당한 기분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보거나 먼저 청하기가 어려워져요. 아내로서 이 감정을 이해하고 남편을 향한 욕구를 표현하면 강력한 방법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육체적인 수준을 넘어 깊은 감정적 수준까지도요. 반응한다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으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주도권을 갖는 거죠. 비록 우리가 피곤하거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도 말이죠. 대부분의 여성과 꽤 많은 남성의 경우 성관계는 선택에서 시작되고 후에 감정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많은 일들로 매우 바쁜 삶을 살아요. 따라서 성관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길 기다리거나 집이 깨끗한 날로 미루거나 문자를 모두 확인하고 아이들이 확실하게 잠드는 걸 기다리고 여유가 있고 몸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런 건 없어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성적 욕구와 성적 자극 면에서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게 기능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되죠. 남자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이후에 감정을 느끼지만 여자는 먼저 감정을 느끼고 다음에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에 대해 의도적인 인식을 갖고 배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 그 일이 이미 마음속에 있어서 갑자기 반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기대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인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기대를 인식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 부분이고 주인의식을 갖고 어떻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주어진 시간에 성적 친밀감을 갖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일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질까?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그 시간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 연결되어 있고 감각 회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하고 있는 활동과 육체적인 경험을 더욱 즐길 수 있게 돼요. 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놀라운 자신감과 행복감을 줍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죠. 신뢰는 좋은 성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관계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려워해요. 깊은 신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죠.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신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되어야 해요. 물론 성관계 때문만은 아니죠. 미셸 바이너 데이비스는 말합니다. 부부 상담가로 일하며 발견한 가장 확실한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성욕을 없애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때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상처가 너무 클 때는 말이죠. 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과거를 놓아주는 일도 가능합니다. 신라와 저는 계속해서 용서를 결단하는 부부들을 많이 보았어요. 부정이 있었거나 심각하게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도요. 용서는 신뢰를 다시 쌓는 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 후에야 다시 배우자에게 성적 반응을 할 수 있게 되죠. 불꽃을 살아있게 하기 위한 5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다정하기입니다. 남자로서 성관계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첫 번째는 성관계는 주는 것이라는 거죠. 톰 넬슨이라는 연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육체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사랑꾼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설거지, 차에 기름 넣기, 쓰레기 버리기를 도와주고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죠. 다정함은 실질적인 도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정서적 필요를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자극이 서로 다른 구조로 배치되어 있다고 일관되게 말합니다. 이런 차이를 그려낸 좋은 그림을 찾았는데요. 위쪽은 남자를 나타냅니다. 전원 스위치가 매우 선명하게 보이시죠? 아래는 여자인데요. 살짝 더 복잡해 보이네요. 메리지 코스를 하던 한 남자분은 심지어 버튼 위치가 2주마다 변해요 라고 했어요. 오늘날의 성문화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흔히들 하는 질문은 어떻게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최대한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이죠. 하지만 좋은 성관계는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남자로서 우리는 감정을 먼저 전달해야 하고 그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는 걸 배워야 하죠. 여자가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면 사랑, 안전함, 특별함을 느껴야 해요. 다정함이 상실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거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죠. 유엔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여성 대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일부가 침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침실은 우리 스스로가 완전히 연약해지는 공간이에요. 서로에게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곳이죠. 침실은 여자가 스스로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해요. 여기서는 다정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주고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는 한 남자에 의해 소중히 여겨져야 하죠. 다정함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스킨십이 필요합니다. 애정 표현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배우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거나 안아주거나 지나가면서 살짝 쓰다듬는 것 등이 있죠. 만약 남편이 성관계를 원할 때만 아내에게 스킨십을 한다면 끔찍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아내는 사랑받는다기보다 이용당한다고 느낄 거예요. 이런 경우 남편의 스킨십은 성관계 요구로 해석되기 때문에 아내는 뒷걸음질 치게 되고 오히려 어떠한 육체적 접촉도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다정한 말을 나누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과 친밀한 성관계를 맺는 것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 남편 또는 아내의 타고난 몸매를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잡지 표지나 광고, SNS에서 자주 보이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모습과 비교해서도 안 되죠. 현실에서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모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지속적으로 배우자의 외모 중 좋아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좋은 성관계에는 자신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나의 다정한 말이 배우자의 자신감을 키워줄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나의 몸도 잘 돌보아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특히 결혼식 때문에요. 안타깝게도 결혼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을 그만둡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배우자를 위해 멋진 몸과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노력 또한 다정함의 표현이고 친밀감을 형성합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같이 가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죠. 청결함도 중요해요. 저도 향수를 뿌리고 아내도 제가 좋아하는 향을 뿌려주죠. 저희는 약속도 했어요. 섹시함을 유지하자고 저희는 그렇게 말해요. 섹시함을 유지하자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살찌는 게 안 되면 당신도 살찌면 안 돼. 이런 쌍방향 조건이에요. 당연히 데이트 날에는 더 신경을 쓰죠. 그런데 평소에도 뭐랄까 그냥 그저 우리 세대를 뭐라고 하죠? 패션이 중요한 세대? 그래서 저희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희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건강을 유지하고 서로에게 매력적이고 싶은 거죠. 이건 허영심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좋아 보이기를 원하면서 남편에게도 매력적이고 싶은 거죠. 저희가 가진 철학 중 하나는 서로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에겐 중요한 문제예요. 모두에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래요.
저널에 있는 다음 대화 주제인 성생활에 대해 대화하기는 배우자를 향한 희망사항과 우려를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제시되어 있는 A, B, C 질문을 보고 여러분의 대답을 적어보세요.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으신 답변은 대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에게 적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어떤 분들께는 아주 어려운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점점 쉬워질 거예요.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이번 주에 대화 이어가기는 완전히 실전이에요. 한 남편분이 말씀하시길 항상 귀갓길 지하철에서 아내와 대화 이어가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세션에 대화 이어가기는 지하철에서 못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불꽃을 살려둘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피워진 불꽃을 지키는 방법을 보려고 합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약한 불꽃은 빨리 사라져요. 같은 불꽃이라도 정서적 유대감이 강하면 오랫동안 유지될 겁니다. 그 유대감이 불꽃을 키우고 또 지켜주죠. 서로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궁극적으로는 서로를 향한 성적 매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담장 너머의 잔디가 항상 더 푸르러 보인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말이 있어요. 잔디는 물을 주는 곳이 더 푸르다.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면 불꽃은 더 오랫동안 살아있을 겁니다. 꽤 긴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요. 인정받고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었죠. 마크에게는 그걸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찾았어요. 결국 결혼 생활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됐죠. 그때는 그냥 정말 갈라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크에게서도 점점 멀어졌죠.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거의 폭풍처럼 저희 삶에 찾아왔어요. 저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됐죠. 그때 저는 로라가 저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가 이 결혼을 망가뜨린 원인이란 걸 깨닫기 시작했죠. 제 행동으로 인해 로라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듣고 깨닫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내의 입장이 돼보려고 애를 썼죠. 그런 시간이 있고 나서는 저도 책임을 느끼고 그 점은 내가 변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을 위해 변해야만 했죠. 그래야 제가 말을 걸 때 아내가 기분이 좋으니까요. 기분 나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이제 제 옆에 있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제 곁에 서서 제가 돌아서려고 할 때 저를 위해 스스로 싸워준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절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때 제가 마크를 떠나지 않고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제 삶의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성적 관계의 불꽃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누구도 불륜의 위험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죠. 불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불륜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서로를 세워 죽입니다. 불륜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서로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격려, 애정, 관심 등이죠. 할리우드의 한 여배우는 상대 남자 배우를 섹시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답했죠. 저는 결혼한 이후로 남자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제 안에 그런 안테나는 더 이상 없죠. 저는 남편에게 아주 사랑받는 여자예요. 다른 남자에게 그런 감정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않죠. 남편이 다 충족시켜주니까요. 불륜 방지의 두 번째 단계는 경계선 정하기예요. 부정행위는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또 멈출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즐길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최선의 보호 방법이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한 남자분은 여자를 단지 바라보는 것과 음탕하게 바라보는 것은 5초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많은 불륜은 즉각적인 성적 매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육체적 간통은 보통 정서적 간통을 통해 이루어지죠. 유부남과 이메일을 주고받다 결혼 생활이 위험에 처했던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이 잘 통했던 사람과 메일을 주고받게 되었고 저는 최대한 빨리 메일함을 열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과의 소통은 멈췄어요.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경계를 정하는 것의 의미는 이성 직장 동료와 단둘이 만나는 것을 피하고 점심 식사 초대를 거절하며 이전에 매력을 느꼈던 사람과 온라인 접촉은 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는
이메일 답장이나 SNS 소통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죠. 불륜 방지 세 번째 단계는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입니다. 저희 친구였던 부부가 결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처음엔 서로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감춘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정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서로 사실을 고백했을 때 감정의 거품이 깨졌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고 그걸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다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라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륜 방지 네 번째 단계는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수준의 성적 요구가 생길 수 있고 이건 부부 사이에 쉽게 갈등을 유발하죠. 제가 반응하는 방식으로 아내가 응하길 바랬지만 아내는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 그럼 난 어떡하지?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왔어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에 대해 대화를 해요. 남자들의 정서는 섹스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공유할 수 있어서 좋고 아내의 입장도 저의 입장도 함께 들으면서 이해하는 단계죠. 남자들은 여자들과 달리 거기에 이르기 위해 친밀해져야 하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네. 예를 들어 종일 화나 있다가 갑자기 하자 할 순 네.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했죠. 제가 배운 건 쓰레기도 버리고 집도 치우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하는, 저도 뭔가 느끼죠. 도와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뭔가 있구나. 왜냐면 그게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네. 감정을 자극하는 거죠. 정말 아내를 위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전엔 몰랐어요. 거절당하는 게 힘들었죠. 남자에겐 싫다는 게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만 그저 저와 같은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데려올까 고민했죠. 아내는 제가 잘 모르는 페라리 같은 존재고 나와는 다른 놀라운 종족이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했어요. 아내도 저를 이해해야 했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저희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불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요. 왜냐면 섹스는 불꽃의 한 부분이니까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분요. 그리고 결혼의 한 부분이죠. 네, 결혼의 한 부분.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하죠. 네,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다 왔어요. 다양한 아이들. 방향으로 가요. 참 다양한 방향으로 가죠. 다른 방향으로 거기에 이르는 법을 배워야 했고 다 좋아요. 성관계를 유지하고 그 불꽃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은 서로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은 자제도 하고 또 가끔은 그런 기분이 아니더라도 먼저 다가가거나 반응하는 노력을 해야죠. 성적 욕구의 정도가 계속 동일하진 않죠. 하지만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더해간다면 육체적 욕구는 대부분 돌아옵니다. 길게 보아야 하죠. 결혼 생활 전체에 걸쳐서 부부의 성적 관계를 쌓고 또다시 쌓는 과정이에요. 가끔은 사랑을 나눈다는 기대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돌아가서 서로를 만지며 느꼈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관계에서 정말 신경 써서 노력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션을 마치기 전에 1, 2분간 배우자와 함께 이 세션에서 무엇이 본인에게 가장 중요했는지,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처음 알게 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부부간의 성적 친밀함을 망친 것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고 싶거나 용서를 하고 싶은 경우 지금이 적절한 때죠. 그 후 괜찮으시다면 서로를 위해 짧게 기도해 주세요. 조용히 또는 소리내어 해도 됩니다. 아님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에 대한 지지의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복잡하고 미묘한 성적 반응들을 담아 저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적으로 함께 연결됨으로써 서로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 욕구들을 만족시켜주는 법을 알아갈 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줄 때 부부간의 믿음과 솔직함과 이해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세션에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섹스 얘기군요. 성생활이요. 어색하네요. 섹스 얘기하면 머리가 핑 돌아요. 네? 네? 네네네네. 네. 내가 좀 들고 갈게. 괜찮아요?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네. 큰일 났네요. 그렇다네요. 뭐라고 하든지. 더 얘기 안 할래요. 봐요, 당신 너무 크게 웃었어요. 섹스는 전혀 아프네요. 생각하고 있지 두통이 않았어요. 와요. 두통이. 네, 진짜. 저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네요. 고마워요. 어떤 노래 생각나요? 이런. 좋네요, 세상에나.